새벽 4시 30분 서울 지하철 종로역. 묵묵히 역사를 청소하는 67 노인의 손에는 빗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20년간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자 그가 갑자기 외국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2호선 종로역에 김성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쌀쌀한 공기가 지하철 역사를 감싸고 있지만 이제 67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청소도구를 꺼내듭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걸레로 플랫폼 의자를 닦는 모습이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진 일상이지요. 청소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바닥에 먼지를 털어내는 동안 머릿속 생각들도 함께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김성만은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꼼꼼하게 일합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두운 시간, 사람들이 붐비지 않을 때 그는 역사의 구석구석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유리문에 묻은 지문 하나, 플랫폼 바닥에 껌 자국 하나까지 놓치지 않죠.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는 마치 새 것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종로역 직원들은 그저 조용한 노인네라고만 생각합니다. 말이 적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김성만의 이면에 숨겨진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겠지요.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실함의 가치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김성만의 사물함에는 누구도 모르게 영문 원서와 외교 정책 관련 자료들이 꽂혀 있습니다. 가끔 휴식 시간에 그는 그 책들을 펼쳐보곤 하죠. 마치 과거의 흔적을 더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곧 청소 시간이 되면 다시 빗자루를 들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매일 아침 첫 전철이 들어오기 전까지 김성만은 역사의 구석구석을 닦습니다. 가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 깊어지지요. 하지만 이내 다시 현실로 돌아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것이 결국 내 삶의 의미가 되었지요. 첫 전철이 도착하고 사람들이 하나둘 역사를 채우기 시작하면 김성만은 자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며 조용히 일합니다. 누구도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죠. 하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성만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종로역에 한 외국인 관광객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선도를 잘못 해석한 듯 길을 잃은 모습이었죠. 젊은 역무원이 다가가 도움을 주려 했지만 언어의 장벽에 막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역무원의 얼굴에 번져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바닥을 닦고 있던 김성만이 천천히 걸어와 외국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유창한 불어로 말을 건넸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순간 역사 전체가 멈춘 듯 했습니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던 나이든 남자가 마치 원어민처럼 불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어요. 외국인은 반가움에 얼굴을 밝히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김성만은 차분하게 길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파리에서 오셨군요. 경복궁으로 가시려면 3호선으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김성만의 불어는 마치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유창했습니다. 억양은 물론 미묘한 표현까지 완벽하게 구사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젊은 역무원이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저씨, 프랑스어를 할 줄 아시네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놀란 표정으로 김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인은 감동받아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며
김성만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삶은 우연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 우연 속에서도 인연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지요.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성만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밝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 그의 눈빛에는 활기가 돌았죠. 그것은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외국어 실력은 그의 일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이 떠난 후 김성만은 다시 조용히 자신의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의 단순한 행동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청소부 김성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아닌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으로 말입니다. 김성만이 다시 청소를 계속하자 영무원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외국어를 저렇게 잘하지? 원래 뭐 하던 분이었대? 궁금증은 점점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청소부 김성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 젊은 영무원이 김성만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프랑스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김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조금 공부했었지요.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피하며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불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도 유창하게 한다더라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뭔가 대단한 분이 몰락한 것 같아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김성만을 향한 관심은 마치 동심원처럼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직원이 우연히 김성만의 사물함을 열어보게 되었고 거기서 국립외교원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의문으로 변했죠. 지하철 청소부로 일하는 노인이 왜 국립외교원 명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김성만은 더 이상 그저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미스터리한 인물이 되었죠. 과거에 뭔가 대단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역 전체에 떠돌았습니다. 김성만은 이 모든 소문과 시선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기 어려웠지만 가끔 창밖을 바라볼 때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역장은 김성만의 이력에 호기심을 느껴 조용히 인사과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를 얻었죠. 국립외교원 수석 졸업, 외교관 후보생, 다양한 언어 구사 능력. 이 정보는 역 전체에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성만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깊은 사연을 가진 한 인간으로 말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김성만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죠. 김성만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그는 국립외교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고 외교관 후보생으로서 유엔 연설 예비 연습까지 했던 유망주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인생은 마치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함께 흘러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20년 전 김성만은 화려한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5개국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는 외교부의 기대주였습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첫 해외 부임을 앞두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이미 유엔에서 할 연설문 초안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보증 문제가 터진 것이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김성만은 외교관의 꿈을 접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족은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저는 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죠. 외교관 임용을 포기하고 여러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외교관이 될 뻔했던 사람이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경비를 서고 새벽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는 생활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점차 이 현실을 받아들였고 결국 지하철 청소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청소도구를 들었을 때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때 라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에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그는 청소를 단순한 노동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깨끗한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도 의미 있는 봉사였습니다. 10년, 20년이 흐르면서 김성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조용하고 묵묵한 노인이 되었죠.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김성만의 일상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지하철 청소, 새벽에는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 하지만 그는 그 단순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화려한 과거는 이제 그저 사물함 속 낡은 명찰로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대규모 국제 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 나라의 대표단이 모인 자리였죠. 그중 한 외국 대표가 일정이 바뀌어 갑자기 종로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사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타게 되면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지요. 평범한 오후 종로역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외국 대표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의 주요 인사였고 급하게 회의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길을 잃은 상황이었죠. 영무원들이 모여들었지만 언어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 대표는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중국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근무하지 않았죠.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청소를 하던 김성만이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성만은 완벽한 영어로 물었고 외국 대표가 중국어로 대답하자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셨군요. 경제 포럼이 열리는 삼성동으로 가시려면 환승을 2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성만의 중국어는 완벽했습니다. 북경 사투리까지 구사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죠. 외국 대표는 안도의 표정을 짓고 김성만을 따라갔습니다. 김성만은 그를 올바른 노선으로 안내하며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하고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지하철 청소부와 외국 대표가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영상. 그것은 곧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장면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외국 대표는 김성만의 도움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김성만에게 명함을 건네며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성만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이미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는 이 장면을 촬영한 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청소부의 놀라운 언어 실력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곧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성만이 평소와 같이 청소를 시작했을 때 그의 일상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간 2분 길이의 영상은 밤새 수십만 명이 시청했고 지하철 청소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명예는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죠. 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동은 오래 기억됩니다. 뉴스에서는 청소하던 노인 알고 보니 외교관 예비생. 시민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김성만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립외교원 수석 졸업생이 왜 지하철 청소부가 되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종로역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김성만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들, 그리고 그저 호기심에 찾아온 구경꾼들로 역사는 북적였습니다. 김성만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소셜미디어에서는 김성만의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지식과 능력에 감탄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에 감동했습니다. 왜 이런 능력자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가 이런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등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여러 기관에서는 표창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명예나 인정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종로역 직원들은 이제 김성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나이든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말입니다. 그들은 김성만에게 더 편안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김성만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김성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 청년은 댓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성만 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집니다. 매일 아침 역사를 이용하면서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에게 쏟아지는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는 그의 언어 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통역관이나 자문역으로 일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브랜드 모델 제의까지 들어왔죠.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이 기회일까요? 한 방송국은 김성만의 인생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김성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성만은 조용히 살아온 자신의 삶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미 김성만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국립외교원 동기들도 그를 찾아왔고 옛 교수들도 그의 소식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모두가 김성만에게 제2의 인생을 살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한 방송국의 인터뷰에 응하게 된 김성만은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진 못했지만 시민 한 명이라도 편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닦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하루가 시작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김성만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은 김성만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좋은 조건을 거절하는가?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자신의 길이 명확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그는 지하철을 닫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길이 화려하냐, 소박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큰 회사의 중역이 직접 김성만을 찾아와 제안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로 광고 캠페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금액의 모델료도 제시했지만 김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돈이 되고 소비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김성만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물질적 성공만을 줬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실업자 김민수는 김성만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취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었지만 김성만을 통해 새로운 용기를 얻었죠. 성공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성만 선생님처럼 묵묵히 내 길을 가겠습니다. 김성만은 작은 변화만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그에게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제안했고 그는 이제 청소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자원봉사 통역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본업은 청소부였고 그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직함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의 후반부에 갑작스러운 주목을 받게 된 김성만.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을 지켜나갔습니다. 그의 단단한 신념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성만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오히려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김성만의 사례를 통해 숨은 인재 발굴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여러 기업들은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로역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쪽 벽면에 작은 동판이 설치된 것이죠. 그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성만님, 2호선의 자부심. 당신의 하루가 우리의 아침을 만듭니다. 김성만은 그 동판을 볼 때마다 쑥스러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그가 포기했던 꿈의 일부였으니까요. 제 이름이 이렇게 남는 것은 원치 않았지만 이것이 다른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성만은 역사에서 한 외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와 함께 있던 7살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죠. 김성만은 자연스럽게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국적에 맞춰 스페인어로 안심시키고 부모를 찾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아이는 김성만에게 작은 종이약을 접어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죠. 김성만은 그 종이약을 소중히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큰일을 하지 못해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 김성만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 그의 사례가 소개된 것이죠. 학생들은 김성만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은 여전히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종로역으로 향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더 무거워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그에게 청소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70살이 다 되어갑니다. 돌아보면 후회도 있지만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합니다.
이른 아침 김성만이 플랫폼을 쓸고 있습니다. 첫 전철이 들어오고 하나둘 사람들이 역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지만 대부분은 그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갑니다.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닦아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어쩌면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김성만처럼 말입니다. 오늘 김성만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왔나요? 화려한 길을 포기하고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낸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빛나길 바랍니다.